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인셉션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기존의 논문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이 들었어요. 일단 제목부터가 리띵킹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인셉션 모듈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 사용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논문처럼 뼈대가 확고 있다기보다는 조각조각 어떤 기능들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마지막에 합쳐서 우린 이렇게 더 발전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 그 목차도 두 장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어떤 개별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인셉션 모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구글넷에서 등장했던 모델이고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많은 필터를 넣어서 병렬적으로 계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성능을 위해서 그 구글넷에서 당시에 개발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인셉션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 이건 이제 필터가 많다 보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expensive라고 적혀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성능은 좋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계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병목층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사이즈를 우리가 좀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서 옆에 보면 빨간색 네모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목층을 도입해서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글넷은 이렇게 줄줄이 소시지처럼 인셉션 모델을 여러 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모델이 이제 구글넷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인셉션 V2, V3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거는 버전 2, 버전 3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포켓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셉션은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거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진화를 시켜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이제 V2, V3에 대해서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괴가를 합니다. 그래서 VGG와 구글넷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논문에 대해서 두 이제 모듈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VGG 같은 경우는 연산 비용이 높고 구글넷은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연산 비용은 낮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만 봐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인셉션을 무조건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낮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인셉션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장하면 애초에 계산에서 장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늘려버리면 계산의 장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CNN에서 이 인셉션을 좀 사용해 볼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이 CNN 아키텍처를 만들 때의 어떤 원칙을 네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극단적으로 차원이 축소되는 병목을 피하자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너무 갑자기 이렇게 내용을 줄여버리면 이제 표현력이 약해지니까 그럴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어떤 타일이 가장 이렇게 많은 활성화 값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말은 즉슨 더 많은 채널을 가지면 가질수록 서로 독립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어떤 유료는 직선을 탐지하고 어떤 유료는 곡선을 탐지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처리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적 집계는 저 차원에서도 표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과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막 빨간색 부분을 보다가 갑자기 파란색이나 보라색 부분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것들끼리는 되게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 차원에서도 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높이와 너비를 이제 적당히 균형을 잘 맞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필터가 너무 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너무 당연하게 크면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줄이기만 하면 너무 줄어드니까 대신 필터 개수를 좀 늘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x2 합성국 필터를 3x3 두 개로 했을 경우에는 한 28%의 영상량 이제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옆에 그림에서도 5x5가 이렇게 3x3 두 개로 쪼개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도 보면은 렐로 두 개 사용한 것이
성능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렐로는 이제 비선형성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바 이상 합성곱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필터를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개 늘리기보다는 그냥 n 바이 1, 그다음 1 바이 n으로 분해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뭐 영산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장점이 뭐냐면 이 동일한 수용 필드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누락되는 공간은 없이 공간은 없는데 이제 영산 비용은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고 옆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쭉쭉 쌓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간 크기 특성 맵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서는 되게 특별한 보조 분류기라는 거를 등장을 시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구글넷의 구조인데 여기 보면 막 그 줄줄이 소시지 옆에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조 분류기인데 처음에는 좀 기울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울기 소실이 방향이 이제 방지가 목적이었다 보니까 뭐 초반에는 효과를 보긴 힘들었고 좀 더 가면서 효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가설과 달리 이제 정교화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또 발견했다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리드 사이즈를 좀 떻게 줄여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입력 크기가 디바이드인 것이 있고 필터 개수가 K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일단 2K 필터로 사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은 2 곱하기 이제 D의 제곱 K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트라이드가 2인 합성곡을 수행해서 이제 수행하면은 크기가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입력 크기가 6 바이 6이라고 했을 때 스트라이드가 2인 걸 하면 출력 크기는 4 바이 4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국면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 패딩이나 어떤 다른 요소들을 일단은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크기가 줄어들면은 계산량은 줄어들지만 표현력은 약해지겠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비용은 계산 비용대로 줄이고 싶고 이제 표현상의 병목 현상은 또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력을 높이고 싶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걸 해보니까 이제 P랑 C 블록이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면 좀 효과가 좋아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등장을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풀링이 먼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목 현상이었고 표현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훨씬 표현력은 좋지만 계산은 이제 3배가 더 많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times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결론적으로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쪽에서 그 논문 저자들이 이제 블로그 2개를 추천한다고 했었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도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링 블록 파란색이랑 그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 이제 이렇게 곱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셉션 모듈을 어,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더라. 그래서 표현력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계산량도 그렇게 뭐 늘어나지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1바일의 그 병목층을 통해서 뭐 필터의 계산을 좀 낮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병목 형상을 막고 싶어 했는데 여기 1바일 병목층 같이 생긴 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병목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병목층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이유가 그 이후에 다시 채널을 확장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그냥 병목층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제가 말했던 것을 모두 다 이제 합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이제 버전 2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새로운 신경망 아키텍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막 글이 많은데 결국은 이 어떤 인셉션 모듈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인셉션 모듈을 사용한 어떤 아키텍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5, 6,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각 그 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3 x 3이랑 3 x 3 필터를 이제 2개를 썼다는 거가 보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 x n, n x 1 같은 이렇게 필터를 다시 쪼개서 썼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3 x 3을 이렇게 2개를 쪼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인셉션 버전 2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여기 설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10번에 있는 거를 묘사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10번에 있는 것 또한 제가 아까 그 P 블록과 C 블록에 대해서 이야기한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초기 모델이었던 이제 구글 넷보다 효과가 좋았고 당연히 이제 VGG 넷보다는 효율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개념 하나를 들고 옵니다. 이제 라벨 스무딩이라는 걸 들고 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라벨링을 스무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생각해 보면은 0, 1, 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 딱 정답 레벨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값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옆에 나눠주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식을 보면은 훈련 예제 조건 방류이다 보니까 이제 X 훈련 예제 X에 대해서 이제 K 라벨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지수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제 Z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로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또는 이제 비정규화된 로그 확률, 뭐 확률화되지 않은 날 예측 결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옆에 나와 있는 것 이제 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로짓 값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나올 확률이 크다.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면은 나올 확률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짓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PK 같은 경우는 모델의 예측 확률이고 QK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라벨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핫 인코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그 나눠 가지는 과정을 이제 QK에서 하게 되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실 차이를 이제 교차 엔트로피 손실 차이를 통해서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보이는 식이 그거고 그것을 미분하면은 결국 그 둘의 차이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것은 이제 소프트 맥스 함수의 이제 확률 값이 0에서 1 사이를 지니기 때문이고 1이면 이제 실제 라벨 확률과 동일하다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반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P는 예측 확률이라 그랬고 Q 같은 경우는 실제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과적합이랑 정답 로짓을 너무 크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하딩 코딩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정답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라 그러면 실제로 모델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일반화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너무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실제 테스트할 때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어떤 위협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라벨 스무딩이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Q가 이제 실제 라벨 분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엡실론이라는 스무딩 파라미터를 도입함으로써 좀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건 다 고정값이고 이제 원래 이렇게 진행된 건데 1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엡실론 값이 0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그 확신의 1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원핫 인코딩 같은 형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라벨 스무딩을 적용했다고 하고 엡실론이 0.1이 된다면 0.9의 값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정답 레이블이 아닌 거는 0.05의 값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일종의 뭐 노이즈를 추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게 실제 똑같이 묘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화하거나 과적합을 막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면은 원하된 코딩을 좀 수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보니까 뭐 성능 향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런 걸 썼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볼만한 건 이제 그레디언트 클리핑. 그래서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냥 기울기는 더 이상 오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좀 하나 볼만한 건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지수적 감소를 적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급하게 하강을 하고 마지막에는 좀 꼼꼼히 이제 급속합을 값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산하는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알고리즘, 이제 RMS 프랍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해서 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쇄 계수, 뭐 감마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과거 기울기의 영향을 90% 반영을 하고 현재 기울기의 영향을 10% 반영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서 반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하나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량이 같다면 높은 해상도를 지닌 이미지가 과연 모델 성능 향상에 유리할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유리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변수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은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 나머지 거를 이제 바꿔보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한 실험의 결과를 보면은 당연히 낮은 해상도 네트워크를 지닌 79 79의 이제 필드 사이즈가 당연히 훈련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리고 보면 이제 정확도도 조금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높은 해상도의 네트워크가 이제 성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계산 비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이제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생각만큼 높은 해상도가 있다고 해서 완전한 뭐 이점이 있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보면은 이제 다중 크롭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이미지를 이제 여러 번 다양한 방향으로 잘라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그걸 이제 학습시키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라벨 스무딩처럼 일종의 노이즈를 좀 추가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말하는 이유는 뒤에는 여러 그 표를 통해서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중 크롭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 보이는 표 같은 경우는 이제 RMS 프랍, 그다음에 뭐 라벨 스무딩, 그다음에 이제 7x7로 이제 쪼개는 거,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그다음에 보조 분류기를 사용했던 것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구글 넷처럼 이제 초반의 모델보다는 당연히 에러율이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제 계산 비용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을 보면은 이제 여기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멀티크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미지를 쪼갰느냐, 추출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러율이 좀 낮아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인셉션 버전 3 모델이 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최고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그대로 그 크라우드 이벨리에이트는 그대로 있고 이제 모델 이벨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앙상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요건 사실 네 개밖에 없어서 뭐 전반적으로라고 이야기는 좀 힘들지만 아무래도 모델을 그래도 많이 앙상블 했을 때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볼만한 건 이제 인셉션 버전 3가 또 가장 좋았다라는 게 결국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1번 결론을 보면은 결국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소타, 그러니까 최신 기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앞서 말했듯이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각조각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성곡 연산 분해, 뭐 신경망 내부에서의 차원 축소, 뭐 라벨 스무딩, 뭐 그런 보조 분류기 등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셉션을 좀 더 진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보면은 이제 버전 2와 버전 3의 어떤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델은 세션을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썼던 이미지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